7월 7일 중앙당직자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신강금 되신 지 15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악랄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은 없습니다. 요즘 수산업자 김씨입니까? 김씨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뇌물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다 연루가 됐는지, 박영수 특검팀, 또 김무성은 자기가 김무성 퀴즈라고 하는 기자들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젊은 기자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또 바뀜받았는데 그렇게 큰 값어치를 받지 않았던 참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명 탄핵 소출 때 20명만 합발했는데 정님 40명 했던 김무성과 박지원의 얘기들이 박지원을 입을 통해서 나왔고, 김무성 보고 박지원이 탄핵 금메달 겁니다. 탄핵을 시킨 금메달의 김무성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는 사진 친구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에서 사면결정이 파렴치 사기범죄위원들을 사면을 하는 그런 예가 잘 없는데도 사면을 했는, 그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사면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서 사면 요청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기꾼 김씨가 사면을 받게 됐고, 사면 받고 나와서 정관계 인사들한테 전방위적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110억대가 넘는 사기를 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때 유병원을 그 전에 유병원 회사가 망하게 했으면 세월호가 없어져, 또 근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유병원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기꾼 김씨를 도대체 사면해 준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면을 올린 자들부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보도자료가 오늘 나갔을 텐데, 지금 그 기본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홍준표도 뭐 뜬금없는 얘기예요. 자기 상관없다 하는데 뭐 상관없다는 게 뭐 수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사를 안 받은 건지. 대구 사회는 좁습니다. 그 좁은 사회에서 김부겸 보좌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으면은 그 전에 벌써 난리가 났어야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 언론방송에서 사기꾼의 전모가 다 드러나고, 결국은 그거 잘난 척하고 또 정말 무슨 정의의 사자들 같이 없는 대통령을 특검한답시고 떠들고 다니던 특검팀 부장검사가 지금 연루가 된 거, 그 부장검사에 의해서 박영수까지 다 연루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박영수를 비롯한 특검팀 전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김무성, 박지원, 김부겸, 홍준표, 더러워서 말도 하기 싫어요.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런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박영수 특검이 사퇴하는 것은 문화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뇌물 없는 분을 뇌물로 몰고 가서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를 들고 나왔던 특검팀 전체에 대한 사기꾼 김씨와의 연관관계, 뇌물, 부패부정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박지원, 특히 김무성에 의해서 총망받던 기자들이 줄줄이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무성 퀴즈들 홍준표, 김부겸 관련된 인사들 전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 사건조차도 수사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기면은 되겠습니까? 문재인 이 경찰, 검찰은 언론에서 이렇게 열흘 이상을 떠드는데도 전면 수사를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그때 겨우 언론 방송에 떠들면은 흉내내다가 이제는 그런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기꾼이 하늘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사기꾼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돈에 약한 정치인들 이제는 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발 정치판에서 좀 사라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사기꾼 김씨의 문제는 일반 작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총리부터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뒤에 큰손 그런 정치인들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갔으면 43살밖에 안 된 사기꾼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립니까? 그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탄핵당하신 박근혜 대통령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료를 내주고 있는 우리 공화당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선과 악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이 사라진 나라. 정말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 다가 자기 책임 회피하기 바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왜 이렇게 민주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주정당이 왜 당당하게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사면 이런 얘기들이 제가 여러 사람을 좀 원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아닙니까? 8월 15일 날 사면이 또 국민의 품에 못 오시면은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공례가 8월 30일 날 들어갑니다. 만약에 사면이 되면은 추징금은 지금 아마 35억을 거의 다 조치를 했는 걸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삼성동 사저를 60몇 억에 팔고 나머지
30억 수표, 10억 현금 중에서 추징금 조치가 돼야 되고, 추징금이 조치돼야지 기본적인 사면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벌금 180억입니다. 이 벌금이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못 오시면은 벌금 또한 내곡동 사저 매각으로 뺏어갑니다. 대통령 사저 31억 6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공매 절차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매가 취소된 상황이 아니고 공매 절차를 할 거예요.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8월 15일 날 나오시면은 벌금이 해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사면과 동시에 벌금 180억은 없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 소유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8월 15일 사면을 기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혹은 성당 가서 혹은 본인이 믿는 종교적인 행사 믿지 않는 분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8월 15일까지 작정 기도에 들어간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8월 15일 사면이 국민의 품에 못 오시면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오시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국민의 품으로 오신다는 그 차원이 떠나서 만약에 8월 30일 날 낙찰이 되면은 집까지 뺏기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나오시면은 집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우리 법률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한상수 위원장과 법률자문 변호사 또 법률국장 저 이렇게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8월 15일 나오시는 것과 나오시는 데 대한 대비와 못 나오실 때의 대비를 동시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0만 명 서명을 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제가 희망배달 그 투어를 통해서 지역의 5일장이나 중요한 시장들 또 각 시민들을 뵙고 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뜻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통스럽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된 겁니다. 그 민심을 제대로 읽으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고 대통령 후보 왜 우리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미치 내지 않느냐 8월 15일 대통령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예의 아닙니까? 예의.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예의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른 쓰레기 정당들하고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진실과 정의를 가치로 가지고 가는 정당이 불법으로
탄핵돼 계신 대통령이 8월 15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러한 정치적인 일정도 8월 15일까지는 기다리고 그 대신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우리 공화당답고 좋은 진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쓰레기들 같이 한줌 감도 안 되는 것들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열 몇 명씩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중에 지킬 사람이 누가 어느 놈이 있습니까? 이 4년 동안 나라가 망하는데 자유우파 국민들 속을 드글드글 끓게 만들고 정말 분노해서 하루 숨쉬기도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4년간 보냈는데 거기에 다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탄핵은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재명이가 무슨 미군이 정령물이다.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련이 메가더 사령관이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 하면 소련은 해방군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해방군은 소련입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인식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저도 원동권책을 거의 다 읽은 사람이에요. 이런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인물에 말해서 신같이 봤던 김일성을 신같이 봤던 주사파 논리에 빠져있는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것도 좌파들 1위를 하고 그런데도 다 말 한마디 하고 땡깁니다. 이재명이 했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건국을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무슨 막말을 그런 막말을 합니까? 이재명이가 자유우파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항하지 않고 바보들 같이 앉아있으니까 전체 자유우파 국민들을 국민의힘 정도 쓰레기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 취급받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는 선배들한테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죠. 이재명이가 바지 한 번 더 벗을까요? 하면은 어느 여성 하나가 이재명을 성희롱죄로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막말을 전 국민을 앉혀놓고 전체 여성들을 성희롱해버렸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이것은 죽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죽은 나라예요. 만약에 자유우파 후보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견뎌놨겠습니까? 좌파들이 따라다니면서 고발 조치하고 성희롱으로 고발 좀 독해져.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보수 얘기하고 말이지. 아직도 엉뚱한 얘기를 쌓고 그것이 지금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공화당은 제기를 잘 가고 있지만 우리도 좀 강해져야 된다고요. 대전 연충원에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참배를 막는 놈이 있으면은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눈치 보고. 방역 수칙에 맞게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 1주년에 있어 정당이든 국민이든 참배하러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대전 연충이 어느 공무원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으면 바로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해버려야지.
우리 공화당을 우습게 보고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보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좌파들한테 민노총한테 그렇게 만약 했으면 걔들 가만 놔뒀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지도부부터 정신들 좀 차려. 당 사무처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같이 행동하면요. 우리도 바보 되는 거예요. 다부지게 싸우려면 다부지게 싸워야 되잖아.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언제 싸웁니까? 언제? 바보 취급 다 당하고 말이야. 내가 당당하게 백성열 장군 일주기인데 당당하게 내가 참배하러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방역수칙에 다 맞춰서 가는데. 바로 이번 10일날 백선엽 장군 일주기는 원칙대로 참배를 하겠습니다. 대전 현충은 백선엽 장군 일주기 8시 반 참배를 시작으로 방역수칙이 100명 미만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현충원 참배, 또 윤석열이가 모멸감을 줘서 명예만 가지고 평생을 창군인 생활했던 이재수 사령관을 자살하게 했던 그 현장을 가야 됩니다. 이재수 사령관 묘소 참배와 천안함 용사들의 묘소 참배, 연평해전, 그 다음에 연평도 구격 전사한 그러한 우리가 참배할 곳은 다 7월 10일 오전 8시 반부터 참배를 하고 10시에 대구 집회장소로 가면은 대구 집회장소에 12시 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백성엽 장군 돌아가시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그날, 모시는 그날 좌파들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나서지 않으면 일주기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구해주신 백성엽 장군의 일주기를 추모하는 것은 자유파 국민으로서, 자유파 정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영웅을 챙기지 못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영웅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0일 날 대구 집회가 열립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비공개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7월 10일 대구 집회에는 특히 옳은 말을 잘 하시고 계시는 이상영 선생님도 참여를 하십니다. 아무튼 대구 시민들, 특히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정의의, 자유의 시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대구 집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구 집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공화국, 권력형 부패, 쓰레기들의 집합체,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석방이 민심이라는 것도 알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태극기가 다 사라졌을 때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듯이 이제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됩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고 안일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공화당 오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 아닙니다. 안일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적들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적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무너지면은 누가 나서서 진실 정의를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하고 누가 나서서 김무성이나 이런 쓰레기자들을 전면 조사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미래의 우리 공화당은 어떤 공화당으로 가야 되는가, 황골탈퇴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보더니 저 매일 지금 사람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2030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가? 당대표인 저부터 당의 사무총장, 사무처나 중앙당직자나 지도당 위원장, 지도당 조직이 여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월간조선 인터뷰했더니 기자가 마음대로 내 워딩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붙였더니 확인도 안 하고 좋은지 욕부터 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공화당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직도 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를 모르겠습니까? 최보식 기자하고 인터뷰했을 때 최보식이가 지멋대로 적은 글을 가지고 홍문조이가 그걸 하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존지가 버렸다. 그런 거짓말, 쓰레기같이 거짓말하는 걸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월간조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래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원하지 않았던 정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 들어있었던 그 강령 안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빼달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 수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척결, 이러한 중대한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은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최고식 기자가 나중에 다 사과했잖아요. 자기가 녹음기 떼놓고 저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워딩이 잘못됐다고. 그 워딩이 잘못된 거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워딩 하나 가지고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버렸다고 온 동네 떠들어다니면서 당원들 들쑤시가지고 다 거짓말로 다 밝혔었잖아요. 월간조선 기사도 똑같은 거예요. 기사가 잘못 나가서 5번 고쳤어요. 5번. 왜? 내가 말한 워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이 오르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건다. 저 워딩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워딩이에요. 눈이 내릴 때 눈 사람 만들면 돌멩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원 돌멩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 워딩인데 기자가 거꾸로 해놨잖아요. 첫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용 자체를 완전 뒤집어가지고 기사를 썼잖아요. 왜? 녹음까지 했는데. 기자의 실수이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했다 하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 녹음기를 왜 갖다 놓습니까? 녹음기 갖다 놓고 했는데.
2시간 반을. 그래서 제가 다 글자 문구 하나하나 다 다시 조정해 줄 거예요. 내가 말한 내용을 왜 뒤집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내가 말하는 식으로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전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뭐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하는 것을 뭐야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근데 내가 있는 워딩은 다르지 않냐. 다 뒤집어서 바꿨잖아요. 믿음이, 신뢰가, 확신이, 승리의 확신이 없던, 우리 공화당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같이 못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싸움에서, 진실의 싸움에서 끝까지 가는 거죠. 죽을 각오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거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거고, 그 당이 벌써 4년째 가는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 4년 동안 한번 보세요. 우리 공화당 음해하고 조은지 음해하고 나간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있습니까? 다 1년도 안 되면, 1년은 뭡니까? 한 달 만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결국 잘못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정탁이나 제3자 뇌물죄나 경제공동체로 엮어 놓은 놈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하면은 그 벌은 누가 받습니까? 그 벌은 당대에 받지 못하면 후대라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 원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기독교 신자입니다. 안수 집사님. 솔로몬의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아니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이상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절대자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믿는 종교가. 인간이 구하면은, 인간이 절심전력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그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일맥상통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성경 얘기를 더 하면은 또 듣기 싫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선임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서, 제가 선임 한 분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108의 번뇌만 있으면 하루를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한테 그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불경에는 그래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과 불경에 나오는 지혜가 뭔가? 그것은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우리가 구호에 반드시라는 구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긴다는 구호가 들어가는 것은 믿음 확신이거든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거짓하고 진실의 싸움에 진실이 이기죠. 불의하고 정의가 있으면 정의가 당연히 이기는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당 4년이 가까워오고, 전당대회가 1년 전 전당대회가 7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면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그 위대한 미국의 선배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다 합니다. 가서 참배하고 무슨 말을 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우리나라도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